여러분들 몇 시간 동안 C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기능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갑자기 많은 내용을 학습하시게 돼서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 마음 편히 수강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그 머신 인스트럭션이나 또는 어셈블리 랭귀지 수준에서 디버깅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그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어떻게 디버깅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그 디버깅의 논리에 대해서는 머신 인스트럭션 수준에서 디버깅을 하는 거나 C와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디버깅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지만 실제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 그 머신 인스트럭션의 앱스트랙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버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그 디버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그 기능들이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C를 포함해서 하이 레벨 랭귀지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때의 고울은 우리가 머신 인스트럭션 같은 로우 레벨 그 디버깅을 할 때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로케이션의 값을 우리가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 값을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실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또는 원하는 위치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잠깐 서스펜드 또는 스탑을 시켜가지고 그때 뭐 마찬가지로 메모리 로케이션의 값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버그가 있는지 찾는 그런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루고 있는 랭귀지가 이제 머신 랭귀지가 아니고 하이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실제 같은 고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실제 디버깅 할 때 다루는 유닛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메모리 로케이션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의 앱스트랙션이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제 베리어블의 값을 뭐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세팅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 수준이 아니고 이 스테이트먼트나 펑션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싱글 스태핑 한다든지 트레이스 한다든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작업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로우 레벨 툴도 그 사용을 해갖고 실제 내가 작성한 하이 레벨 랭귀지 프로그램의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바뀌었는가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레지스터의 값을 직접 읽어보는 것도 기능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또 유용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러의 타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경우가 신텍스 에러 또는 신택틱 에러라고 할 텐데, 이건 내가 컴파일러에 인풋으로 준 C 프로그램이 일리걸한 경우가 되겠죠. 뭔가 그 안에 신텍스 에러가 있어가지고 컴파일러가 더 이상 그 컴파일레이션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경우겠죠. 컴파일러가 그걸 디텍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그 신텍스 에러를 고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그 쉬운 경우가 될 텐데, 이제 어려운 경우는 이제 신텍스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C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은 리걸한 그런 C 프로그램인데 실제 수행하는 것은 원래 프로그래머가 그 원했던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에러가 이제 이 시멘틱 에러라고 부르고 훨씬 더 찾기 어려운 에러가 될 텐데요. 또 당연히
리거한 코드이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찾아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디버깅 툴을 써갖고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고리드믹 에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제대로 프로그램을 했지만 틀린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실제 그 문제의 스페시피케이션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의 스페시피케이션이 주어졌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그걸 잘못 이해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건 가장 이 단순하게 신텍스 자체가 틀린 거고, 이건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그 의도를 이 C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고,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아예 이 의도 자체가 틀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텍스 또는 신택틱 에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일 C에서 흔한 경우가 요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미콜론이나 또는 이렇게 중괄호 브레이스라고도 부르고 또는 컬리 브래킷이라고 부르죠. 이 브레이스를 중간에 짝을 맞추지 않고 이제 틀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프로그램 안에서 베리어블이나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 베리어블이나 펑션이 선언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베리어블이나 펑션의 데클러레이션이 미싱한 경우가 또 일반적인 신텍스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파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신텍스 에러가 있으면은 그 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진짜 연이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세미콜론 하나만 빠뜨리시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처음 에러가 시작된 부분을 잘 보시면은 쉽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됐던 신텍스 에러를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제 시멘틱 에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단순히 컴파일러를 돌려서 그 에러 메시지를 분석해서 이 신텍스 에러를 찾고 그걸 고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일단 그런 신텍틱 에러, 신텍스 에러가 이제 다 수정이 되고 나면은 제대로 그때 비로소 더 큰 문제인 시멘틱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시멘틱 에러 몇 개를 들면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고 우리 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우리가 이 브레이스를 써서 문장들을 이제 묶어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로 만드는데 그걸 빼먹는 경우 이렇게 만약에 이 줄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바는 요 forloop이 돌 때 요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매 forloop의 이터레이션마다 수행되는 걸 텐데, 여기 이 줄을 묶어주는 이 브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forloop이 돌 때 요 한 문장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 뒤에 문장은 이 forloop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런 경우 신텍스상으로는 C 컴파일러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신테틱 에러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원래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바는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내가 이퀄리티를 써야 되는데 이퀄 사인을 두 개 써야 되는데 이퀄리티 오퍼레이터를 써야 되는데 이퀄 사인을 하나 써서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를 썼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라든지 그런 경우도 신텍스상으로는 C 컴파일러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우려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오퍼레이터에 우선순위가 있고 결합 법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는 오퍼레이터마다 틀리게 되는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해갖고서 또 시멘틱 에러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포룹을 쓰는데 그 룹의 그 카운터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또 마찬가지로 이 시멘틱 에러가 되고요. 또 내가 베리어블을 쓰는데 그걸 초기화시키지 않고 해당되는 베리어블의 값을 읽는다 그러면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어떤 값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베리어블의 값을 세팅해 주기 전까지는 그 베리어블의 값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정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알고리드믹 에러가 되겠는데요. 아예 디자인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의도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긴 했지만 그 프로그래머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찾기 어려운 에러고, 그리고 실제 스페시피케이션이 바뀐 거기 때문에 스페시피케이션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이 프로그래머가 스페시피케이션을 잘못 이해한 거기 때문에 스페시피케이션 자체를 제대로 이해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고쳐야 할 부분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디자인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예라고 하면은 예전에 Y2K 버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럼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했을 때 연도를 표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두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내부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 갖고 그 두 자리로 연도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될 때는 실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 실제 그 연도를 표현하는 곳이나 연도를 처리하는 곳 모든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고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을 뿐더러 굉장히 많은 부분을 리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더라도 실제 앞에 두 자리가 이제 이 연도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80세, 90세, 100세 그 정도 사는 것이 거의 최대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200년, 300년 살게 된다 그러면은 그 주민등록 번호 자체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을 해갖고서 이 나이와 관련된 처리를 할 때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 인풋을 주고 그 결과를 관찰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여기 그 유명한 문구가 내가 테스팅을 하면은 그 테스팅 결과에 따라서 버그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뭐 오래 테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버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게 되겠죠. 그 다이저스트라라는 분이 이렇게 유명한 그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인풋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그 경로의 가지수가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다양한 인풋 값의 그 컨비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테스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우리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스팅을 해갖고서 가능하면은 그 프로그램 안에 숨어 있는 버그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테스팅하는 방법으로 이 첫 번째 블랙박스 테스팅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 프로그램 내부에 대해서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고 단지 인풋, 아웃풋 스페시피케이션에 따라 가지고 테스팅을 수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내부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풋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아웃풋으로 나온 것을 원래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주어진 아웃풋과 비교하는 작업,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풋을 가지고 블랙박스 테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경우가 동일한 프로그램 안의 경로로서 실행될 수가 있고, 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는 그 인풋 데이터로서는 주어진 인풋 데이터의 셋으로서는 실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 테스팅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그 프로그램 안에 로직을 고려를 해갖고서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가능하면은 많은 경로들이 테스트 인풋에 의해 가지고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깅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 굉장히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머신 인스트럭션 디버깅 하듯이 툴을 써서, 이 경우는 그 소스 레벨 디버거가 될 텐데 툴을 써서 디버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 학부 다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디버깅을 많이 했는데, 가장 그 일반적인 방법이 프로그램 안에 이 printf 스테이트먼트를 여기저기 끼워 넣고, 그리고 그 위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하게 해서 도대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어디서 어떤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트래킹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 어레이 참조나 이 for 같은 것이 있을 때 해당되는 어레이 참조는 우리 어레이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서 배울 텐데, for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룩 바운드가, 그런 것을 for 실행되기 전에 체크를 하는, if문을 집어넣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의 장점은 특별한 그 디버깅 툴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그 디버깅을 하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상당히 자세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과 개발하는 사람과 이 테스팅하는 사람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드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컴파일을 다시 하고 코드를 다시 실행해야 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돼서 비효율적이라는 면이 또 있고요. 또 정말 안 좋은 경우는 내가 디버깅을 위해서 코드를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은 코드에 버그가 있는 경우는 정말 그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코드는 제대로 도는데 내가 디버깅 목적으로 집어넣은 코드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디버깅 할 때와 마찬가지로 툴을 쓰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툴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까도 간단히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메모리 로케이션의 그 앱스트랙션인 베리어블에 값을 내가 읽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값을 세팅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요. 내가 싱글 스태핑을 통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을 관찰한다든지, 그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갖고서 내가 어떤 시점에 프로그램 실행을 서스펜드 시켜가지고 그때 변수의 값을 읽거나 세팅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툴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툴에서 디버깅을 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싱글 스태핑도 할 수 있고 브레이크 포인트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각 펑션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세팅도 시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프로그램의 어떤 변수의 값이 바뀔 때 내가 프로그램이 서스펜드, 스탑되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베리어블의 값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질 때 프로그램을 서스펜드, 스탑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소스 레벨 디버거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머신 인스트럭션이 아니고 스테이트먼트 수준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 지점에 오면은 실행이 멈추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펑션의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펑션이 실행되는 시작 시점, 엔트리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그게 리턴되는 시점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의 브레이크 포인트의 변형된 형태가 있는데요. 컨디셔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포인트인데 어떤 특정 베리어블의 값이 특정 값을 가질 때만 거기서 스탑을 하게. 여기서 스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쭉 스탑이 나오는데 서스펜드라는 표현이 더 낫겠죠. 왜냐하면 내가 스탑하면 아주 끝나는 느낌이 드는데, 서스펜드라고 하면은 그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리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스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스펜드라는 표현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와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변수가 어떤 특정 그 값으로 세팅이 되면은 서스펜드를 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태핑은 이제 내가 이제 한 스테이트먼트씩 실행을 하면서 내려가는 건데, 이제 펑션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뭘로 잡느냐는 거죠. 그래서 스텝 인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불려지는 펑션의 첫 번째 그 스테이트먼트로 하는 경우가 이제 스텝 인투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스텝 오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펑션을 무시하고 그 펑션 콜이 포함된 스테이트먼트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스텝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실행을 하다가 그 안에 있는 펑션이 이제 이 리턴이 되는 시점에서 내가 그 스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스텝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현재의 펑션을 수행을 하고 그게 엑짓 될 때 이제 스탑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그 베리어블들을 값을 이제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값을 보여줄 때 그 베리어블의 타입이 뭔가를 보고 그 타입에 맞게 그 값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변수인데 그게 다른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는 것을 포인터라고 하는데, 그런 포인터인 경우는 현재 그 포인터가 가르치고 있는 곳에 값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챕터 17하고 19에서
어레이하고 스트럭처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요. 지금 그냥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그룹핑하는 그런 개념이고,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엘리먼트들을 그룹핑하는, 그리고 우리 컨트롤 스트럭처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스트럭처에서도 이 서로 다른 컨트롤 스트럭처를 반복적으로 또는 리커시브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개념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펑셔널한 개념이고, 이건 데이터의 개념에 있어서도 호모지니어스한 놈들끼리의 그룹핑, 헤테로지니어스한 놈들끼리의 그룹핑을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해서 다양한 그 자료 구조를,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료 구조에 맞게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아예 프로그래밍 할 때 버그가 없이 프로그래밍 for correctness를 강조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첫째, 스페시피케이션이 정확해야 되겠죠. 스페시피케이션 자체가 틀리면은 우리 뭐 암만 제대로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모듈러 디자인은 가능하면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 가지고 잘 디파인된 작은 문제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잘 디파인된 인풋 아웃풋 관계를 가지는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의 구현이 컴포지셔널하게, 모듈을 컴포넌트로 사용해서 그 모듈들의 조합 구성 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훨씬 그 에러의 소지가 적게 되겠죠. 그리고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데요. 그리고 굉장히 그 뭔가 신중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서 코멘트를 활용해서 잘 다큐멘테이션을 하면, 다큐멘테이션이 있으면은 본인이 짠 코드도 나중에 봤을 때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특히 이 코드를 봤을 때는 훨씬 가독성, 리더빌리티가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코딩 스타일을 뭐 인덴테이션이라든지 줄을 맞추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코딩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 프랙티스고요. 그리고 이 실제 확실히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가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값은 우리 가장 보수적으로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 맞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베리어블의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어디서든지 그 값을 읽거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값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트래킹을 하려면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글로벌 베리어블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파일러로 하여금 신텍스는 맞지만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가능하면은 그 워닝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를 많이 내보낼 수 있도록, 조금만 이상하더라도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그렇게 컴파일러 옵션을 세팅을 하면은 실제 그 에러의 소지가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쭉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을 텐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에러의 종류에는 신택틱 에러, 시멘틱 에러, 알고리즘믹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신택틱 에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내가 작성한 C 프로그램이 C 언어의 신텍스에 맞지 않아서 컴파일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에러고요. 시멘틱 에러는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이 프로그래밍 된 경우 발생하는 에러인데, 이 경우는 신텍스 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찾아낼 수는 없고 내 머릿속으로 테스팅이나 그 디버깅을 통해 가지고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알고리드믹 에러는 스페시피케이션 자체가 잘못됐거나 프로그래머가 스페시피케이션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될 텐데요. 가장 발생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그런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팅, 우리 내부 인터널을 우리가 무시하고 테스팅을 하느냐, 고려해서 테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블랙박스 테스팅,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 레벨 디버거라고 하는 것은 C 프로그램 수준에서 디버깅 할 수 있는 툴인데요. 우리 다른 디버깅 툴과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고, 싱글 스태핑을 할 수가 있고, 베리어블을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버그가 가능한 없도록 프로그래밍하는 프랙티스를 이제 실시하는 건데요.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듈러하게 디자인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컴포지셔널하게 구현을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을 포함해서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실제 버그의 소지를 줄이는 그런 좋은 프로그래밍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